네, 반갑습니다.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 함께 준비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오늘 저희한테 약간 짧지만 4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또 시간이 약간은 지체된 것 같아서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는 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하고 또 축사 또 중간에 의견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학술적인 성과를 내겠다, 대단히 우리 단체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가 아니고 바로 이 앞에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 이 스타트업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받아야 될 그 기업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번 연구에 또 실제 인터뷰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우리나라에 대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 신청을 하신 그 기업 대표님들이어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그 세 분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직접 하실 말씀이 많을 테니까 여기 제 옆에 계신 남성준 대표님부터 좀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 그리고 지금 규제 혁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현황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간을 쓸모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다저의 남성준입니다. 저희는 우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장기 무상 임대 후에 잘 재생해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숙소로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빈집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빈집 문제들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들은 고양이 빈집들이어서 이제 지자체나 공공의 매각들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10년 이상 장기 무상 임대를 받아서 잘 고치고 후에 그 자손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 오는 그 시점에 저희가 되돌려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빈집을 가지고 비대면 숙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많은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부처에 얘기를 했었는데, 부처분들도 이런 거를 못하게 막는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있어야 그 업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영업이 중단되었고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농어촌 민박협회라든가 농림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한 1년 3개월 정도 영업을 못하다가 기재부의 한 걸음 모델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농림부나 농어촌 민박은 저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업형 불법 무인태를 하는 업체라고 부르고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 그 A 기업 사례가 나오던데 다저야 얘기죠? 3년 네, 실제 실증 시작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 네, 여러 부처에서 다 저희를 이제 반대하신 건 아니었고요. 문체부나 국토부, 기타 여러 부처들은 이 모델, 특히 과기부에서는 이 사업의 시작과 끝에서 불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다고 좋아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부처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농어촌 지역은 농림부의 소관이다 보니 이 그 부처별 그 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잘 버텨왔다고 해야 되나요?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을 어쨌거나 어쨌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불행한 사례는 또 아닌.
그 마치 그거죠. 네. 이제 사망을 할 듯 말 듯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아직 이제 본격화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코 권혜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소프트웨어, 즉 스마트 기기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 페이콕의 권혜원 대표입니다. 저희의 이제 시작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간단합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 또 보면 한국은 그 배달 음식이 너무 익숙한 상황이었고, 저도 집에서는 이제 배달 음식 가끔 시켜 먹는데 하드웨어 단말이 비 오는 날은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능이 좋은데 왜 안 할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옆에 대표님은 3년 걸렸다는데 저는 규제 샌드박스 들어가는데 5년 걸렸거든요. 오히려 좀 부럽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두 가지 혁신 지정이 되었고요. 한 가지는 이제 판매자 기반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단말은 이미 상용화도 되었고, 작년 12월에 법 개정까지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똑같은 기술을 이제 B2C로도 적용을 했거든요. 단골집에서 이제 음식을 굳이 중개 플랫폼 없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책 기관 정부에서는 풀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금융사는 절대 손을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베타 버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두 번째 혁신금융도 하루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시장 규제가 남아 있는 거네요. 정부의 명문화된 규제는 아닌데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쨌거나 뭐 그 기간은 더 오래 걸렸고 우여곡절은 뭐 이루 말할 데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법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첫 번째 사업 모델은 일단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시는데 5년. 네,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PM그로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피엔그로의 김광석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대비 저희가 가장 행복한 기업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19년 말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그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였고요. 저희는 이제 그 배터리를 공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배터리 등록원부 분리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는 순간 이제 폐기물 처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개선해주시겠다고 발표가 됐고요. ESS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저희는 재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ESS는 이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재사용 배터리를 쓰는 안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규제 자유 특구에도 신청을 했었고, 규제 자유 특구는 특성상 이제 지역의 한정적인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던 데가 이제 경북의 블루베리 산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땅만 있었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제 실증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다시 지원하게 된 케이스고요. 샌드박스 통해서 이제 국편 통해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의 KC 임시 한정 기준도 나왔고, 그래서 올해 8월에 또 입법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내 법 개정까지 다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행복한 규제 개선은 다 됐고 사업화만 남았는데 ESS로 재사용하기에 시장이 그렇게 현재 좋지 않은 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 법 개정도 안 됐는데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면 행복하다. 저희가 그 2년 전에 그때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약간 그때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랑 리걸테크하고 하나 뭐 했었죠? 아무튼 그 세 가지 영역, 좀 규제 문제가 있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서로 우리 쪽 규제가 더
우리 발목의 쇠사슬이 더 강하고 크고 강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이제 그 노예들이 예전에 내 발목에 찬 족쇄가 더 크고 강하다 이런 얘기처럼 좀 약간 자조 섞인 이제 우스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 전문가가 돼 있으세요. 비즈니스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세 분이 정부의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에게 이쪽이 제도가 잘 확립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몰랐는데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의 규제 혁신 제도 내지 트랙을 하나 이상 이제 이용을 해보셨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래도 이제 그 행복하다는 PN그룹부터 좋았던 거는 뭐고 또 그다음에 아쉬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비교적 잘 풀렸다는 거는 옆 동네 보니까 되게 불행한데 우리는 그래도 낫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우리도 아직 실증 특례 지금 실증 특례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실증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개 거래처하고만 할 수 있는 정도를 산업부에서 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자유 특구는 경북 지역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서 버스가 몇 대 없는 그 중에서 전기 버스는 더더욱 없는 경북 지역에서만 사업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하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렇게 허가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개소에서만 그거 딱 한 개 운수사 선진 운수하고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허가해 줄게 해서 지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또 도와주시려고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니까 좋았던 부분하고 좀 진짜 좀 이런 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규제자의 특구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 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규제자의 특구는 경북 규제자의 특구의 폐배터리 재활용 특구로 돼 있고요. 저희는 거기 가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신청도 했었고 거기서 특구 사업자로 이제 지내고 있고 거기에 공장도 지었는데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다른 규제가 더 걸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폐배터리가 한 가지였는데 폐배터리가 이제 배터리가 차에서 폐기되는 순간 교체되는 순간 이거는 폐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폐자가 붙으면서 폐자원화 되면서 이제 그거를 취급하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들어간 규제자의 특구에 블루베리 산단은 산단공 관리 규정상 폐기물 처리업이 들어올 수 없는 또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다 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폐배터리는 환경부가 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외에도 규제자의 특구의 산단공과 협의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저희는 뜯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라고 해서 어떤 그 유해 물질이 나오는 그런 아예 리사이클링 개념의 그 폐기물 재활용 뭐 이런 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산단공과 협의해서 업종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구의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았었고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좋았던 점은 특구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특구들은 보통 TP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규제에 관한 것들을 각각의 부처들과 이제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했었는데 샌드박스 들어갔더니 샌드박스는 저희를 직접 케어를 해주시는 2주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해달라고 전화 계속 오고 뭐 남겨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해서 저희를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해주시는 그런 관리 체계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부여됐던 조건들을 풀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시면 된다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까지 요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의 일은 기업이 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제도 개선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원활히 연결이 되고 있는가요? 근데 이제 PN그룹 말고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산업부에서 좀 검토를 하셨던 걸로 그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네,
지금 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전기차 배터리를 렌탈하는 모델 한 가지가 있고 그 사용 후 배터리라고 이제 용어를 좀 바꿨는데 사용 후 배터리를 갖고 와서 ESS로 재사용하는 부분에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규제 개선은 둘 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배터리를 렌탈하는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환경부 보조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과거 배터리들은 폐기될 때 환경부에 반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법령 개정이 돼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돼서 저희가 그 렌탈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유권을 좀 확보하고 있는 차원이 있고요. 재사용 ESS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 현대차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전기차 제조업과 그 배터리 제조업 이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에서 기준을 만들 때 여기에 샌드박스에 들어왔던 모든 기업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의견 토론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줬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저희도 신청하고 나서 실증 게시하는 데까지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 1년 반의 가장 큰 시간이 배터리에 대한 전수 검사가 안전 검사의 그 요건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게 좀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이 그때는 이제 다 하는데 거의 4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검사 기준도 조금 완화해 주셔서 거의 이제 한 2주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네. 더 개선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네. 피행그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왜 상대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가 발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기존 산업에 강력한 그 반대가 없다 그런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뭐 기존에 뭐 그 하던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큰 갈등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규제 혁신에 바라는 플레이어들이 스타트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도 뭐 현대차라든지 뭐 큰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하다 보면은 임시 허가는 뭐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임시 허가 같은 거는 대기업들은 곧잘 받는 반면 스타트업들은 임시 허가 신청했는데도 야 일단 실증 특례부터 하고 안전성 아직 검증 안 됐거든. 일단 실증 특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돼서 제도 개선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좀 굵직한 플레이어들이 또 함께 들어와 있으니까 또 좋았던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좀 안 좋았던 거라기보다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규제 자율 특구가 자유롭게 사업을 해주는 거는 또 아니다. 환경 분야는 경국이 받았지만 거기 들어가니 다른 규제가 있더라. 피행그로하고 비슷한 사례 예전에 제가 그 들은 게 있는데 전기차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 배터리를 그 재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기차 특구는 제주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업장을 냈더니 그 배터리 재생은 경북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못한다. 전기차 만드는 건 되는데 배터리 재생은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랬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네 넘어가서 저희 페이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를 들고 있는 부처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산업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 것도 그렇고, 근데 금융위원회는 규제도 들고 있고 규제를 들고 있는 부처에서 스스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허가해주는 그런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하셨는데 또 그거의 장단점은 제가 또 많이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권 대표님이 직접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간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핀테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규제도 잡고 있고 또 제도 실행까지도 도와주니까 혼란은 없어요. 여러 군데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있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정책 당국을 만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사 하나 담당자 만나는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 생기고 나니까 좋았던 건 평소에 정말 얼굴도 보기 힘든 정책 당국의 담당자나 뭐 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불러서
누구 연결해 줄까 하면은 한 번에 다 필요한 금융감독원이나 여신전문금융협회 관련 기관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도 확인이 굉장히 빨랐어요. 다른 산업보다는 제도 확인에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개월 정도 안에 실제 실행 기간까지 다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처음에는 저희가 어쨌든 기술을 실현하고 싶으니까 가서 조르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계속 실행 기간까지 만나 보니까 이 제도의 규제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 고객의 금융 자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물건 하나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의 요지는 보니까 아젠다가 명확하더라고요. 소비자 보호 어떻게 할래? 또 소비자의 금융 자산을 다룰 때 어떻게 치밀하게 보안 정책을 실행하고 적용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 할래?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도 가보니까 해외에도 다 있고 어디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쉽게 이루어지기가 기존 산업 대비 좀 차별이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 서비스로 해외를 개척하면 열어줄게 했는데 정말 그 말 듣고 3년을 해외 돌아다녔는데 미팅은 엄청나게 와요. 뭐 예약도 안 한 업체들도 바이어들도 오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똑같더라고요. 너희 나라에서 서비스 하고 있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희 나라 서비스 하고 다시 오면 내가 손잡아 줄게. 이게 3년을 똑같이 보니까 나중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정책 당국을 설득했던 건 이거죠. 지금 현재 금융 정책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에 맞게 개선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물론 아까 박경수 상무님 강의 때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 풀어는 주셨어요. 그런데 꼬리표가 16개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불만을 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라도 상용화된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심지어 이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은데 유사한 서비스가 베타 버전에서 이미 대형 글로벌 기업의 M&A가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뉴스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오는데 또 한 가지 허들은 있었어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저희는 지역 구분도 없고 다 좋은데 제도 기간 2년 안에 보안 사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거나 기존 시장에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날로 취소해,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걸 저희는 서비스 창에다가 고객들한테 경고를 해야 돼요. 당신 이거 쓰는데 2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항의 안 할 거면 쓰세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런 경고문을 보고도 한 2만여 가맹점들이 써주더라고요. 이 경고문을 보고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수익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IR에 함정이 있었죠. 기술은 좋은데 왜 돈 못 벌어? 사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샌드박스 제도 안에 보면 각자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딱 풀리자마자 바로 일이 풀려간다는 강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핀테크 중에 사실 모바일 단말이라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미 제안이 옵니다. 그런데 왜 관심을 갖는가를 반대로 물어봤죠. 해외 보안 인증은 그 제출된 리포트의 기준에 따라서 맞추고 확인하면 그냥 내줘요. 그런데 한국의 보안 기준은 그런 게 아니고요. 리포트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고 보안 기준도 제시를 해야 되고 이걸 보안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실제 해킹 테스트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만들긴 했는데 다만 이제 샌드박스 기간 중에는 다양성, 물론 저희 독점 사업이 될 수 없으니까 다양성 차원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제도 개선이 됐는데 유권 해석이 되지 않는 명확한 보안 기준 가이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조금이라도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사업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다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기존 산업 대비 비용도 2.5배, 실전 기간도 2.5배 부담하는 것, 그것도 감내하죠. 사업을 하니까. 다만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나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는 명확한 보안 기준,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글로벌부터 나가라라는 게 사실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정부도 답답하니까 규제를 빨리 못 풀어주니까 풀어주고 싶은데 또 뭐 국회에서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대표님 일단 해외부터 나가시죠 하는데 나가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진짜 나가면 이거 당신 나라에서 합법입니까?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불법인데 그러면 당신 나라에서 불법인 거 왜 우리한테 하자 그러냐 이런 얘기 듣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우였고 금융은 이제 핀테크가 진짜 우리나라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지켜야 되겠지만 무사고를 지향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해외에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술로 뭐 FDS 같은 거 프라우드 디텍트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보상과 그다음에 그거를 기술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빨리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증 특례 받으셨을 때 사실상 IR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스스로 포기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투자 받는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아닌가요? 실증 특례 가지고 그렇죠? 실정 특례 가지고는 VC들을 만나니까 일단은 매출 수익 구조가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매출을 만든 거는 우리 기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 기업들이 와서 이제 SI를 주거든요. SI를 주면 그 매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막 실제 실사 때는 이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줬을 때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전히 핀테크 기업들 중에 실정 인증 기간 중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긴 할 겁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때 투자해 드릴게요. 그때 찾아오시면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네, 저희 벌써 시간이 많지 않나요? 네, 그 다음은 뭐 다저의 남성준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실증 특례 개시 전에 망하지 않으려고 그 어렵다는 실증 특례 받아놓고 IR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투자도 받아가시면서 지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투자는 겨우겨우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정 특례 단계에서 투자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태 펀드를 받은 VC들도 정부를 안 믿거든요. 진짜 규제 끝나면 풀어줄까? 규제 기간이 끝나면 정말 이게 제대로 돌아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분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저희 주주 수가 350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규제에 걸렸을 때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저희를 버티게끔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규제 안에서 실증 특례 안에서 투자받기는 좀 더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저희는 또 자산을 획득하는 모델이 아니라 그 빈집을 다시 빈집 문제가 심각한 게 빈집을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심각한데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서 자산을 획득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회수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VC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도시재생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에서는 또 저희를 매력적으로 보지만 흥미롭지만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으로 많이 보고들 있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한 걸음 모델로 해서 실증 특례가 통과된 거는 실제로 기재부의 역할이 되게 컸고요. 저는 자식을 낳으면 기재부를 보낼 생각입니다. 정말입니다. 기재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농어촌민박협회랑 농림부의 반대가 완강했기 때문에 그 둘을 중재해주는 역할에서 기재부의 힘이 되게 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게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든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든 와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도 페이퍼로만 기업형 불법 무인텔을 하는 다재우라는 얘기를 제가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저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기재부가 나서면서 처음으로 현장에 와봤던 거죠, 제주도에. 그냥 마당이 딸린 작은 옛날 집을 예쁘게 고친 그 집을 보고 이게 과연 불법 기업형 무인텔로 봐야 될 것인지라고 기재부가 되물었을 때 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왜? 자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페이퍼로만 봤기 때문에 좀 현장을 좀 와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한 거를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가 풀려도 이게 저희는 지자체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광역이든 아니면 기초에서 내려가면 규제 샌드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빈집을 고쳐서 숙박업을 하는 회사인데 빈집 부처도 국토부인지 아니면 행자부인지 농림부인지 이것도 모르고요. 그걸 잘 고치는 거니까 이제 건축부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숙박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광정책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혹은 농어촌 민박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생이니까 그런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면 이제 핑퐁이죠. 계속해서 핑퐁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도 어느 부서가 명확하게 저희를 관리한다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네. 아무도 우리를 옥죄지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너무 좋고요. 그렇지만 이런 규제 샌드박스나 한걸음 모델이든 뭔가 좀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시고 실제로 스타트업 생태계나 산업 생태계는 수도권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수도권 중심으로 들어가시고 있는데 지역에도 로컬에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발 패널로 불렀을 때 주차하셨냐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비행기 타고 왔고 지하철 타고 왔기 때문에 다디오가 올라올 때는 아니 서울에도 차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딱히 그러기에는 성장하면. 그럴 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패널로 부를 때도 이런 패널로 참석하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제주도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오게 되면 패널비에 비행기표 좀 포함해 주시고요. 좀 제발 지역에도 스타트업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가면은 비행기 값을 주시던데 서울 오면 안 주죠. 이게 되게 치사한 건데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직장 생활할 때 고시원부터 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숙식을 해주면 네. 내려온다 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는 끝나고 저희끼리 하는 걸로 하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 여기에 이해관계 충돌이 유일하게 있는 그 거에서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걸렸잖아요. 한걸음 모델 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다른 큰 거에 비해서는 작은 영역인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자유가 들어오는 게 특별히 피해는 없어도 득될 것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분을 반대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어떤 개선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농어촌 민박협회 이런 데 말씀이시죠? 농어촌 민박협회 그 시장을 계속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고 리조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경쟁력이 있는 풀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더 불안했었겠죠. 그거는 당연히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해가 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규제가 풀리고 나서도 지자체에서 저희를 불러서 함께 하자고 할 때 역으로 제안을 드렸던 게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모델의 일부들을 지역에 있는 농어촌 민박에게 또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침구 같은 아니면은 이제 세탁이라든가 이런
위생이라든가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 정도를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분들이 택시업계나 이런 것보다 저희를 완강히 반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그분들은 생계형이거든요. 그분들은 바쁘셔서 국회 앞에서 분신하겠다 이런 얘기도 못 하세요. 왜? 올라올 시간이 없거든요. 예, 정말 생계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저희 쪽에서 뭔가 어떤 분담금이나 이런 걸 주기보다는 서로 그분들의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어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타다도 택시업계가 뭔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서비스질을 같이 올릴 수 있다면 수요자들은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극과 극의 반대 세력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해관계 충돌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 기술의 변화, 혁신의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하되 그거를 이제 단순히 현재의 뭐 세력 관계, 이해관계 충돌, 뭐 이렇게 누구 손을 들어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변화에서 여러 가지 이익과 불이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정하고 그 뭐 제도적으로 신뢰를 가는 이제 정부의 보증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씩 물러서세요. 그게 한 걸음 모델이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스타트업하고 아니면 이제 시작한 벼랑을 딛고 올라선 스타트업하고 뭐 이렇게 종사자가 이렇게 수십만에서 몇백만까지 있는 산업하고 한 걸음씩 물러서라 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미래로 가는 다리를 건설해 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게 항상 이제 아쉬웠던 것 같고 새 정부에서는 여기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규제혁신 TF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사연을 듣는 동안에 벌써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보이시죠?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벌써 이제 좀 그 한마디씩 좀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을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건 그랬다 치고 앞으로 내가 또 새로운 혁신을 할 때 또는 내 뒤를 따라오는 스타트업 나도 아직 앞으로 많이 못 갔지만 이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부도 시행착오를 덜 겪고 함께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잊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는 순서를 이렇게 왔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러면은 페이콕부터 해가지고 페이콕, PM그로우 다자요선으로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부처가 하나다 보니까 더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된 기업들이 대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핀테크가 아닌 전 산업을 놓고 하나를 좀 건의를 하자면 정부 지원 정책 중에 실적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뭐 나라장터, 뭐 벤처나라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지원에 대한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이요. 기존의 2차 산업, 3차 산업 때 제품밖에 안 돼요. 저희처럼 지식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의 제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정책 중에 장기적인 레퍼런스에 필요한 정책도 4차 산업에 맞게 그것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레퍼런스나 실적 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요. 정부가 혁신 제품 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혁신 조달. 근데 여전히 다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혁신 조달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고 좀 이번 정부에서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PM그로우 김강섭 이사님. 예, 저는 그 샌드박스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실증 특례를 신청을 하면 샌드박스 사무국 측에서 이제 전문가 같은 분이 이제 어레인지가 되세요. 그래서 심의 자료 만들 때까지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저희랑 협의해 가면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면 그 심의위원회 때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소개가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나을 테니까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실증특례가 수행이 되면 그 지원가분이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남아서 좀 팔로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만들었던 실증특례다 보니까 제일 잘하실 텐데, 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무국 분들은 아무래도 한 분이 관리하시는 실증특례의 규모도 많고 분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담당하셨던 분들이 좀 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중앙부처는 길어도 2년이면 다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타자요 남성준 대표님. 네, 첫 번째는 일자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기다리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제 희망 고문이거든요. 30일, 60일 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가부 결정이 좀 더 일자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자가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설명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해바라라고 우리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모델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시켜 주시면서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만을 위한 어떤 투자 프로세스라든가 지원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정을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영역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규제 샌드박스 펀드라든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모시고 좀 얘기를 긴 시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 배정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고요. 저희가 규제 혁신 제도의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세 분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는 스타트업만 잘 되는 나라는 아니고요.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혁신과 성장이 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계신 세 분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혁신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많이 줄수록 그런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에 다가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이런 만들어지는 제도나 이런 위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이 사회적 기여 또 사회적 책임 또 모든 사람들에게 혁신의 과실을 나눠주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 혁신은 규제를 없애달라가 아니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과 성장에 맞게 좀 합리화해달라라는 내용이니까요. 이 세 분의 현장 목소리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는 규제 혁신이 오늘 제언을 드렸지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